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들고 와서 다이어트를 논하고 있을 때 듣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요즘은 매체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혈당이라든지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같은 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했을 때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건지 내가 다이어트를 잘못한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고 수리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브레이크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게 과연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다이어트 실패를 하면 혹시 내가 한 다이어트가 올바른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보다 왜 실패한 내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걸까요? 다이어트를 실패한 사람의 무려 90에서 95%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실패율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과정보다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많은 방법들의 다이어트가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였다면 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이어트 실패와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에 현혹되지 말라입니다. 이준숙 저자가 쓴 다이어트의 비밀 43가지에서는 지난 70년간 무려 26,0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했고 그중 99.5%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 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비만율도 같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비만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의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거나 방법이 완전 잘못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제 얘기입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앞으로 못 먹을 테니 라는 생각. 앞으로 못 먹는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잔뜩 시키고 폭식을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먹어도 되는 이유를 주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 하기 전에 보상인 것처럼. 그리고 살이 쪄서 입을 운동복이 없다며 운동복을 사고 예쁜 운동화도 새로 삽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이어트 첫날, 오늘은 짜장면만 먹고 내일부터 진짜로 해야겠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늘 이런 패턴으로 미루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못 먹는다는 것에 약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먹는 것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만 먹고 절대 안 먹어야지는 이제 오늘만 먹고 절대 먹어야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 먹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모든 다이어트는 실패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완벽한 다이어트란 존재할까요? 평생에 걸쳐 딱 한 번 다이어트를 한 다음 평생을 유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저런 이론들을 믿으며 그런 것들이 완벽한 다이어트를 믿지만 결국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하지 않는 다이어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굶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단기간에 살을 뺀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좋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이 절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낮추고 지방량을 높여서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살을 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방법에 단점은 없을까요? 40대 이후인 분들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뇌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는 시간을 정해서 먹지 않는 동안 지방을 태우는 방식으로 살을 빼는데요. 이 방법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간헐적 단식은 강박과 보상 심리의 작용으로 폭식을 유발해 요요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일단 평생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간헐적 단식을 해보았더니 의외로 몸도 가볍고 내 신체 리듬과 잘 맞는 것 같다면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는 감량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바디를 보여드릴게요. 1년 전에 인바디와 비교해보면 진짜 딱 체지방만 10kg가 쪘어요. 1년 만에 10kg가 쪘다는 것은 제 신체 기능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 1년 동안 없던 두통이 생겼고요. 밤에 3-4번씩은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잠을 못 잤으며 낮이 되면 그 피곤이 이유를 말할 수 없어지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배와 허벅지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단기간에 살을 뺀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질 뿐이겠죠. 그 후 폭풍은 요요가 올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kg씩 총 15kg를 빼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약 800g 정도 빠지면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식단과 운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2회 PT를 받고 주 5일 이상은 유무산소 운동을 하고 셀룰라이트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클린한 식단 위주로 먹되 먹고 싶은 게 있다면 1인분에 맞춰 먹을 예정입니다.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가끔은 즐겁기 위해 먹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식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럼 내일은 공복에 운동을 좀 해볼까? 내일은 조금 클린하게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며칠 동안 제 식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파서 먹지 못한 날 외에는 새끼 그리고 아몬드나 그릭 요거트 같은 간식도 잘 챙겨 먹었고요. 해장국을 먹고 싶었지만 그거보다 몸에 더 건강할 것 같은 쌀국수를 한 그릇 뚝딱 비웠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딸기 8개랑 우유 한 잔 마셨습니다. 4월 19일 다이어트 시작해서 지금 4월 23일인데요. 71.7kg에서 70.7kg로 1kg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800g 빼기는 이번 주는 성공입니다. 저는 크게 5개월에 15kg 빼기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작은 목표로는 일주일에 800g씩 빼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루 목표는 건강하고 클린한 새끼 식사와 간식 그리고 운동입니다. 15kg를 빼고 난 다음에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것이고 운동은 지금보다 더 하드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없는 건강한 몸이 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혹시나 운동복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뮬라웨어 추천드려요. 거기는 사이즈가 엑스라지까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1+1 샀고요. 살 좀 빠지면 예전에 입던 운동복 그냥 입으려고 해요.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데 최소한 3주에서 6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19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이 다이어트 시작해서 변화를 위해서 한번 달려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남겨놓을게요. 단톡방에서 서로 식단, 운동 인증하며 자랑도 해보시고 운동 정보, 레깅스 정보 등등 공유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딱 3주간 진행할까 합니다. 신청해주시면 카톡방에 초대해드릴게요. 그리고 비용은 무료입니다.